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지볶음을 해볼 건데요. 낙지볶음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대개는 보면 낙지볶음 할 때 물이 생기는 게 걱정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물 생기지 않는 낙지볶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낙지볶음이니까 낙지 먼저 손질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낙지 준비했고요. 살아있는 낙지는 사실 죽은 것보다는 조금 손질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손질해 볼게요. 먼저 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먹물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질할게요. 요 빨판에 들어있는, 저는 이제 이 산낙지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서 빨판에 흙이 없는데, 죽어있는 낙지들은 보면 요 빨판에 흙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가위로 대가리를 잘라서 그 속 안에 있는 내장들을 싹 빼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낙지 내장 다 빼냈고요. 이제 밀가루 넣고서 주물러서 씻을 거예요. 보통 낙지 씻을 때 소금을 넣고 씻기도 하고 밀가루를 넣고 씻기도 하는데, 저는 소금보다는 밀가루로 하는 게 더 뽀득뽀득하게 이 미끈미끈한 성분도 씻겨서 나가고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밀가루는 어느 밀가루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밀가루 뿌리셔가지고 바락바락 주무르세요.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야 빨판 사이에 들어있는 진흙이 빠져나와요. 이제 이렇게 주물렀으면 물에다 헹굴 거예요. 헹굴 때도 역시 빨판에 붙어있는 밀가루들이 씻겨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비비면서 씻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서 바락바락 주무르시면 빨판 사이에 들어있는 밀가루가 싹 빠져나가요. 빨판까지 깨끗하게 다 진흙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데쳐볼게요. 낙지볶음을 할 때 물이 안 생기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낙지를 데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끓고 있고요. 그래서 낙지를 데칠 건데, 낙지를 너무 데치는 과정에서 오래도록 데치게 되면 질겨져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적당하게 데쳐지거든요. 그래서 10번. 그래서 찬물에 담가주세요. 꼭 얼음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에서는 얼음이 그렇게 많이 냉동실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찬물에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낙지를 여러 마리 데치기 때문에 이 낙지 데친물이 되게 시원할 거예요. 보통 낙지볶음 먹을 때 약간 맵잖아요. 그래서 이 국물에다가 부추하고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 넣고, 그 다음에 새우젓으로 간을 하셔도 되고 액젓으로 간을 하셔도 되고 해서 국물, 그냥 시원한 국물로 곁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지는 이렇게 다 데쳤어요. 그래서 완전히 식을 때까지 물에다가 담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 콩나물하고 쪽파를 손질할게요. 저는 낙지볶음에 채소를 넣고 볶을 건 아니고요. 콩나물을 묻혀서 곁들일 거예요. 낙지볶음에 물이 생기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채소를 넣고 같이 볶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콩나물하고 쪽파를 준비했는데, 콩나물만 하셔도 되고, 콩나물에 미나리를 곁들이셔도 되고, 쪽파를 곁들이셔도 되고 하시면 되고요. 사실 콩나물 뿌리에 해장하는 요소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들어있지만 그냥 지저분하니까 저는 떼어내고 할게요.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까지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뿌리는 좀 지저분하니까 잘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뿌리를 다듬다 보면 콩나물 대가리에 붙어 있는 깍지라든지 아니면 콩나물 대가리가 썩었다든지 그런 거 그때 다 떼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콩나물을 여러 개 이렇게 모아서 쥐고서 따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단축되는 것 같기도 해요.
콩나물을 다듬다 보면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가 거무스름하게 변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상한 거여서 이걸 그대로 넣게 되면 약간 씁쓸한 맛, 콩나물 대가리의 그 고소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요거는 잘라내셔야 되고요. 이제 콩나물 손질 다 했어요. 이제 쪽파를 손질해 볼 텐데요. 요즘 이제 쪽파가 달큰하니 맛있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굵은 부분은 무칠 때 조금 뻣뻣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요건 잘라놨다가 따로 이파리보다 더 오래도록 데쳐서 무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4cm 길이, 3-4cm 길이로 이렇게 썰어서 씻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콩나물하고 씻을 거예요. 이제 콩나물을 씻을 텐데요. 콩나물은 뭐 한두 번 정도만 씻으시면 돼요.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씻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콩나물 씻었고요. 그 다음에 쪽파를 씻어 볼게요. 쪽파는 바로 씻어서 바로 건지는 것보다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가 놓으셨다 씻게 되면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뭐 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녹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씻지 말고 물에다가 잠깐 담가 뒀다가 씻으세요. 그래서 잠깐 담가 놨었고요. 우리가 흐르는 물에서 씻지 말고 고여있는 물에서 흔들어 씻어주세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씻겨져요. 손으로 조물조물 해서 혹시라도 입에 붙어있는 뭐 흙이라든가 이런 게 씻겨나갈 수 있게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 이거는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씻어주셔야 안전할 것 같아요. 이제 쪽파를 다 씻었고요. 이제 콩나물과 쪽파를 데치러 갈게요. 이제 콩나물을 데칠 건데요. 데친다고 하면 많은 물 속에다 넣고 데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콩나물국이 필요할 때는 물이 많은 데다가 넣고 데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콩나물국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콩나물을 냄비에다 담고 그 다음에 물은 한 100cc에서 150cc 정도만 부으세요. 그러니까 김이 올라오면서 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때 불을 켜세요. 센 불을. 그 다음에 이제 쪽파는 끓는 물에 데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채소 데칠 때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은 물을 빨리 끓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소들을 더 파랗게 데쳐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넣고 끓으면 쪽파를 데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냄비에서 김이 확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 이미 물이 끓은 거예요. 그럼 불을 끄세요. 이게 아삭아삭하게 삶는 비결이에요. 불을 끄고 한 30초 정도 이 안에서 뜸을 들여요. 그런 다음에 꺼내시면 되는데 얼음물에 굳이 안 헹구셔도 돼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뒀다가 이제 건질 거고요. 이제 물이 끓으면 쪽파를 데칠게요.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고요. 쪽파를 넣어서 데칠게요. 쪽파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고요. 오래도록 안 데치셔도 돼요. 그냥 숨이 죽으면 바로 건져서 찬물에서 담그면 되거든요. 보면 색깔이 조금 더 파래지고 숨이 죽었어요. 그럼 바로 건져주세요. 이거는 찬물에다가 건져서 식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색이 변하는 것도 막고 더 익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더 헹궈주시면 되고요. 이제 30초 정도 뜸들인 콩나물을 쏟을 건데요. 그래서 체에다가 쏟아서 식히시면 돼요. 이제 낙지볶음 양념장을 만들 텐데요. 저는 간장하고 고추장을 같이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야 깊은 맛과 감칠맛이 같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볼에
간장, 이건 진간장이에요. 고추장은 매운 기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댁에서 사용하시는 그냥 고추장 쓰시면 되고, 저는 아주 매운 건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적당하게 매운 고추장이에요. 고춧가루를 넣어야 수분 나오는 걸 흡수하기도 하고 칼칼한 맛있는 매운맛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운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보통 고춧가루예요. 그래서 고춧가루 넣고 한번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파마늘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그래서 이 양념장은 한꺼번에 좀 넉넉히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시면 숙성해서 더 맛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해먹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는 저의 맛두루장이라고, 휘뚜루 맛두루 중에 맛두루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 넣었고요. 이제 잘 섞어주세요. 그다음에 청주. 저는 꿀을 조금 넣거든요. 그래서 꿀 없으면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엿, 조청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윤기를 반짝반짝하게 내주는 역할도 하고 또 부드러운 단맛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참기름은 여기다 섞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둘러서 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맨 마지막에 참기름 향을 살리기 위해서 둘러서 낼게요. 그래서 이제 양념장까지 만들었고요. 낙지 데쳐 놓은 거를 이제 썰어 볼게요. 이제 낙지 데쳐서 건져 놓은 거에 물기를 한번 닦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물기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양념이 묽어져서 제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면보로 싸서 이렇게 해서 물기를 한 번씩 걷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물기 다 걷었고요. 이제 썰어 볼게요. 이제 낙지를 썰 건데요. 낙지는 먼저 대가리하고 다리 부분하고 분리할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고기를 끝나는 지점에서 칼을 먼저 잘라주세요. 그리고 익으면 줄어들기 때문에 한 5, 6cm 길이, 그리고 약간 너무 짧아서 숟가락으로 퍼먹게 되면 이 낙지 먹는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길게 해서 줄어들었을 때 딱 먹기 좋은 크기. 그 다음에 대가리 부분 잘라서 길이로 반 정도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눈 있는 부분 잘라내시고요. 뭐 다리 한 2개씩이나 긴 거는 1개씩 정도 붙어 있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이빨을 잘라내셔야 돼요. 낙지볶음 집에서 해먹고 싶은데 집에서 하게 되면 물기 다 빠져서 쪼그라들고 내가 들인 수고기나 재료비에 비하면 너무 볼품 없어지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래 이제 낙지볶음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어? 이거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쪽파 아까 데쳐서 찬물에 헹궈가지고 물기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담아주세요. 왜냐하면 풀지 않으면 간이 골고루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풀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참기름을 먼저 살짝 넣고요. 먼저 묻혀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로 기름이 들어가서 더 잘 풀리거든요.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금하고 약간 싱겁게 무치시는 게 좋아요. 낙지볶음이랑 같이 드실 거기 때문에 간간하지 않고 약간 슴슴한 정도로 무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통깨, 그 다음에 파란 게 있기 때문에 파송송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조금만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곁들여 담을 콩나물하고 쪽파 무침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낙지를 볶아 볼게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쓸 때 잘 달구지 않으면, 예열을 잘 하지 않으면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렇게 물을 떨어뜨려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막 구슬처럼 굴러다니죠. 예열이 다 끝난 거거든요. 기름 두르고 불을 킨 다음에 양념을 볶을 거예요. 여기서 양념을 충분히 볶아주는 게 중요해요. 낙지는 부드럽게 삶아졌기 때문에 넣고서 오래도록 볶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념, 여기에 들어있는 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가 충분히 익을 수 있게 볶아주셔야 돼요. 이게 낙지 볶음에 국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낙지 넣어주세요. 볶으실 때는 센 불에서 볶으셔야 돼요. 약한 불에서 볶으시면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센 불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수분 나오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더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양념 조금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아지면 이 밑에 보면은 국물이 없거든요. 이게 잘 볶아진 거고요. 마무리로 참기름을 좀 두를게요. 참기름 두르면 낙지볶음이 완성됐어요. 이제 그릇에 담아볼게요. 뜨뜻한 팬에 계속 두시면 물이 나와요. 얼른 그릇에다 옮겨 담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약간 큼지막하고 우묵한 볼을 준비를 했는데요. 낙지볶음 같은 거는 평평한 접시에는 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묵한 접시에 담으면 식기도 조금 덜 식고요. 나중에 덜어 먹을 때도 좀 편해서 이거는 그냥 프라이팬째 조심해서 쏟는 수밖에 없어요. 옆에 콩나물하고 쪽파하고 무친 걸 곁들일게요. 이렇게 해서 낙지볶음과 콩나물 무침이 완성됐어요. 이제 음식이 다 완성됐고 이제 상에다 차렸는데요. 그래도 식사할 때 반주 한 잔 좋죠. 사실 낙지볶음 하나면 다른 반찬 없어도 한 끼 식사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품 요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은 큰 볼에 밥을 뜨고 그 옆에 낙지하고 콩나물 무침을 덜어 먹을 수 있게 큰 볼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뜨고 낙지볶음을 좀 덜고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그릇은 분청이라는 그릇인데 혹시 빨간물이 되게 들지 않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즘은 구울 때 코팅을 해서 굽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늘 음식 하시고 나서 그릇이 세트가 아니에요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여기는 지금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의 그릇이 섞여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톤만 같거나 이러면은 굳이 세트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는 게 오히려 또 식사를 할 때 재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릇을 보는. 그래서 꼭 굳이 세트 그릇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집에 있는 그릇장 속에 있는 그릇들 꺼내서 가을 음식들 만끽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쫄깃쫄깃한데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진짜 맛있네요. 낙지를 오래 볶지 않고 짧게, 양념은 오래도록 볶는 게 비결이에요. 밥이랑 간이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낙지는 제철이 언젠가요? 봄 쭈꾸미, 가을 낙지예요. 지금이 딱 낙지 제철이에요. 진짜 맛있다는 말밖에는. 그렇죠.
곁들여주신 미나리랑 먹어도 정말 또 상큼하고 또 색다른 맛이 나네요. 더 맛있어.